네, 반갑습니다. 2021년 시행되었던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상황판단 기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행이었죠? 한번 가볼게요. 이미 이거를 찍기 전에 이제 민경채 해설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15문항이 이제 동일해요. 7급 공채랑.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그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7급 공채에서만 오리지널로 다뤄졌던 10문항만 이제 그 해설을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지금 그 오른쪽 상단에 그 표시가 뜰 텐데 카드가 그 이제 민경채 해설 영상입니다. 올해. 네. 그래서 그거 혹시 제가 이제 해설이 일정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실 분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아마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험 이제 보는 그 자석의 간격이 넓어져서 굳이 책형 분류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올해 5급 공채나 민경채 그다음에 이제 뭐 7급 공채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의 책형으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꾸는 거에 관한 이제 그 법조문의 내용인데 주어진 이제 법조문의 그 조항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보면 이제 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이 1, 2, 3, 4, 5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다 숙지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고 푸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틀린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수험적으로는 100% 틀린 부분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이런 키워드 위주로 이제 구조 정도만 파악을 해주고 상황을 봐주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는 1, 2, 3, 4, 5가 이게 이제 이 순서로 지금 법조문과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 2번은 다 이 부분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00%의 경우는 아닙니다.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봐볼게요. 갑은 이제 유출이 돼서 재산상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맞겠죠. 왜냐면 여기 뭐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1항에서는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근데 이미 허용되는 경우니까 상황을 줬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바로 종결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값만 나와 있지 뭐 똑같이 그러니까 을병 두 명이 더 추가가 됐고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값만 등장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넘어가고 1번 보죠. A 광역시장이 주민등록 변경위에 갑의 주민등록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청구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갑니다. 청구가 어디지? 여기 있습니다. 자 1항의 신청 뭐 받았겠죠. 어쨌든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시장 등은 주민등록 변경위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갑이 지금 있는 주민등록지는 A 광역시 B구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1항을 잠깐 가보죠. 아까 안 봤지만 특별광역시장 제외하고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광역시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광역시장에 하면 안 되고 비구청장이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하면서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주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인용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자,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로부터 프롬 변경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변경위가 바꾼다고 했죠. 말이 안 되고요. 3번.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자, 그럼 숫자, 주민번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건 또 밑에 쯤 있겠죠. 봅시다. 자, 첫째 자리 변경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남자 2000년대 이전 출생 남자 1, 여자 2, 2000년대 이후 출생 남자 3, 여자 4 시작하는 거 맞을걸요? 예.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변할 수 없다 그러면 4니까 이건 뭐 제4의 성도 뭐 제3의 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틀렸고 자,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키포인트를 잡는다? 운전면허증. 라이센스 단어를 찾아가 봅니다. 여기 있네. 자, 번호 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 갑은
뭐래요?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전산 처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 번호 변경이 이제 인용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이렉트리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긴 한데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 기각 결정. 그래서 통지받은 날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한다. 근데 여기 변경이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건 바로 틀렸죠. 2번 봅시다. 물품 관리 뭐 중앙 관서의 장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조가 지금 여기는 이제 항이 많은 거고 여기는 1, 2, 3, 4, 5 다섯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동그라미를 쳐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그럼 좀 헷갈림이 덜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1번과 같이 세세하게 볼 필요 없고요. 1번부터 바로 보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 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 공무원, 명령이 없으면 재량, 뭐 이렇게 좀 많은데, 자, 여기서 일단 재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재량이란 단어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럼 명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 여기 있다. 자, 물품 출납 공무원은 이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자, 물품 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뭐저저 명백히 하여서 그 출납을 명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게 말이 무슨 뜻이죠? 즉, 물품 관리관의 명령이 있었기에 물품 출납 공무원이 출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대우에 바꾼다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명령이 지금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지금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2번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A 중앙관서의장이 소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 B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위임 바로 나옵니다. 자,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명백히 본 법조문과 대치되는 상황이니까 2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법조문이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고 자, 우편물의 뭐 검열, 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도 없고 그걸 들을 수도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나와 있고 2호는 1년 이상의 10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라고 했는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또는이랑 이고가 있어요. 뭐 and랑 or의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서 몇 년,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벌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쫓아가 봅시다.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의뢰 우편물은 징계 절차에서 자, 이건 여러분 이 법조문을 몰라도 웬만한 상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게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린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되고 피셋에 주어진 자료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네. 불법 검열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마지막 재판의 징계 절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2번이 뭐 정답이 되겠다, 옳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함정입니다. 이 상황 판단은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타인 상호 간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상호 간이 뭡니까? 본인을 포함한이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즉 A라는 사람이 B랑 C가 대화하는 통화 내용 녹음본을 공개된 뭐 커뮤니티나 뭐 어디에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아주 몹쓸 놈이죠. 이랬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갑과 을이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1대1 서로 대화를 한 녹음한 거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돼요. 법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법조문에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됩니다. 3번.
그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어쨌든 벌을 받겠는데 1천만 원? 자, 그럼 여기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나? 여기 있다. 자, 제 사망을 위반해서 단말기기 고유 번호 제공 또는 제공받은 자는 자, 다르죠? 이거는 이제 그 뭐냐,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잖아. 근데 여기는 벌금의 언급이 없고 그냥 몇 년의 징역형과 자격 그 정지인지 그것만 나오니까 틀렸다라는 거지. 자, 4번. 이동통신 사업자 갑이 을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 이거는 아니죠. 누구든지 여기 나와 있는데 다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편물이 뭐야?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아, 이거 합쳐서 말했구나. 갑과 갑이 새끼 나쁜 새끼인데 이거 을병이 대하라는 거를 이제 뭐 불법으로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자, 그럴 때 이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년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이하 자격 정지니까 3년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을. 자, 4번 같은 경우는 3번처럼 이렇게 선지부터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 사업 예산 6억 원. 자, 이걸 이제 잘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이제 주어질 수 있는 돈이 6억 원이라는 거죠. 자, 방법이 이렇게 같대요. 자,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거를 해줄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벌써 뇌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할 수 있거든. 500 미만? 500, 잠깐만, 얘 포함 안 하는 거잖아. 500 이하? 이하는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몇십 초를 날릴 수도 있고, 그 몇십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잠깐 어버버 해가지고 당황하는 순간, 이 문제의 그 푸는 흐름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이참에, 여기 헷갈리셨던 분들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만. 볼 것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 아마 이제 피셋 기출 연도에 따른 그 사회적인 그런 동향,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요즘 AI나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를 이제 백신 이런 이슈가 많은데 확실히 이런 거 이제 도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거를 많이 그 자료에서 다루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분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우선이든 아니든 사업 분야의 그 선정 순서, 누구부터 대상이 될 건지 1순위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급식 누가 이제 줄 먼저 섰는지 이런 거를 지금 따지는 건데 이거 둘이 곱해서 작은 값부터 먼저 선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일단 봅시다. 동그라미부터 보고 나머지 살펴보죠. 알았죠? 여기 별표를 칠게요. 우선 지원이 아닌 애들은. 자, 120, 100, 1000. 볼 것도 없죠.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3순위니까 보겠습니다. 지원금의 상한액. 자,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상한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미트가 1억 2천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총 매출이 100억 원 이하. 자, 이하면 포함되는 겁니다. 즉 100억 원 포함해서 아래로 일 때는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즉 3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낚였으면 이 문제의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금액이래요. 가능한 최대 금액. 진짜 가능한 최대 금액. 그러니까 2.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최대. 그래서 이제 소진달까지 지원 대상 기업에 순차로 배정한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얘는 총 매출이 100억 이하니까 2.4억 받겠네요.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1000인데 얘가 이제 두 번째 순서니까. 근데 얘는 이제 매출액이 100억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얘도 1.2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합산을 해보면 4.8억, 4억 8천만 원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럼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인가? 맞죠?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 놓친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걸 봐줘야지. 다시. 자, 소요 광고비가 절반이 얘 2고, 얘 2.5억이면 1.2, 1.2는 이거를 만족합니다. 얘네 아래라는 거를. 근데 얘 절반은 2억이니까,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딱 2억까지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4.4.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어그로 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했겠죠. 하지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6억을 써야 되는데 내가 왜 4번이라고 했냐면 자,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1200 곱하고 600이니까 얘가 적으니까 의류가 네 번째 대상자가 되겠다. 그쵸?
그 5번 미안한데 농산물은 못 받습니다. 자, 얘는 이제 100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 1억 2천에 2배, 2.4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소요 광고비가 절반이 3이니까 2.4 충분히 가능해. 해서 2억 4천만 원. 왜 선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안 되죠. 왜? 예산이 1억 6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자, 어쨌든 기억 니은 해당하는 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퀴즈형이죠.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 조직을 출범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혁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 때 5, 6, 7 소조직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돼야 된다. 중복될 수 없다. 이런 소리죠. 자, 그렇게 할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은 최대 뭐 어쩌고 이렇게 가능한데 일단 최소값부터 들어가야겠죠. 최소값은 여기 있는 숫자를 활용하면 됩니다. 1, 3, 4 세 가지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어떻게 하냐? 5, 6, 7을 씁니다. 자, 이게 한 개인 경우를 봅시다. 자, 뭐라고 했지? 일단 무조건 이거에 해당되는 조직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1,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3명, 18명이 이제 해당이 되죠. 이거에 해당하는. 자, 57에서 18을 빼면 뭐가 됩니까? 39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명이 남았는데 이 조직은 총 몇 개가 돼야 되죠? 10개가 돼야 되니까 3개를 썼어. 그럼 7개가 남아야겠네, 이제? 7개를 이제 채워야겠네. 근데 여기서 7개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왜? 왜냐면 일단 얘는 하나만 최소 한 가지가 경우가 가능하려면 한 개만 있을 그 경우가 성립하려면 얘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되죠. 그러면 39명을 채우려면 이 가장 낮은 얘한테 7개를 다 때려 박아. 어쨌든 상관없잖아. 1, 8, 1 더하면 10이니까. 근데 40이야. 가장 낮은 이 6명 소조직이 7개를 때려 박아도 39명보다 큽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 자, 그럼 이제 3명을 볼게요. 똑같습니다. 3, 1, 1을 써줘요. 13명. 이거 뭐야? 15명. 그러면 28명이죠. 자, 그럼 57에서 28을 빼면 뭐가 됩니까? 29명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고정이 돼야 되니까 몇 개의 조직만 남았죠, 여러분? 5개의 조직만 남았다, 그쵸? 자, 근데 똑같습니다. 이 6개 다 가장 작은 조직, 얘를 제외한 이 2개의 조직 중에서 그 조직 한 개의 인원이 가장 작은 건 6명 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조직이 5, 6, 30이에요. 똑같습니다. 얘를 넘어섭니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4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나머지 볼 필요는 없어요. 나 이거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대의 경우만 볼게요. 자, 그러면 최대 6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5, 6, 7에서 똑같습니다. 6, 1, 1을 해줘요. 13, 30, 43이죠. 자, 그럼 57에서 43을 빼주면 14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 추가해야 되는 소조직은 몇 개? 2개. 자, 그럼 여기서 알뜰하게 2개를 배치해 봅시다. 알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 7 곱하기 2 하면 되죠. 9구단이죠. 네, 7이 14. 얘네 둘이 합치면 13이니까. 얘네 둘 하면 12이니까. 자, 그럼 6개가 성립이 된다. 그죠, 여러분?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옵니다. 내적 갈등이 옵니다. 뭐냐면, 얘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얘 봐야 되나? 7개? 여러분, 그러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럼 나머지 5번은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업무 역량은 기획, 창의, 추진, 통합의 4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있고, 자, 업무 역량 값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해당 업무 역량 재능 곱하기 4 플러스 노력 곱하기 3 합친 거. 자,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줬을까요? 쓸데없이 이걸 왜 줬을까? 어찌됐건 이 한 문장을 이걸 이제 추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쇄값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해 시험 보는 사람이 이거 7급은 몇만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추가해서 잉크값 분명히 들죠. 그럼에도 이걸 왜 추가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추가를 했겠죠. 자, 정수를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고, 그다음에 0이 있습니다. 0도 정수로 포함시킵니다. 0은 양의 점수, 양 또는 음도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2, 3, 4 이런 거.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음이 아닌 정수이다. 그러니까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0점도 가능하다. 0점의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재능이 이렇게 갔다 갑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최소한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민경채 들을 때 똑같이 말했는데 가장 작은 놈을 없애요. 똑같이 없애줍니다. 그럼 기획 30, 창의 40, 추진 50, 숫자가 단순해지거든요. 이게 그냥 0으로 둬요. 자,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을 누구보다 크게 만들고 싶대요. 단, 갑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고요. 갑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 때려 받겠다는 거죠. 다 때려 붓겠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보겠습니다. 4를 곱해야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이 4 곱한 값을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이거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거 해드린 거예요. 160, 이것만 보시라고. 0에다 4를 곱하면 4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0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됐어. 자, 아까 0도 가능하다며. 자,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이 추진력의 노력이 0이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뭐야? 0은 3을 곱해서 0이잖아. 그럼 얘는 2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x로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노력을, 근데 여기를 이제 3x 굳이 일단 3x로 봅시다. 투입해야 되는 노력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왜냐면 3배잖아. 그러면 3x 더하기 0은 3x지 뭐야? 자, 그러면 뭔 결과가 나오냐면 3x는 200보다 커야겠죠. 자, x는 200분의 3이다, 그죠? 자, 이거는 66.666 이렇게 가는 순환소수다, 그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력의 값이 66일까요? 67일까요? 당연히 67일부터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x가 67이라고, 자,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그러니까 네모를 칠게요. 이건 이제 노력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0이었어요. 아, 차례대로 기획, 창의, 추진,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33점을 다 때려 박아야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높은 점수를 주면 얘는 이제 가까스로 60 곱하기 3에서 201점이 됐는데 총 업무 역량이 노력 업무 역량 값이. 근데 얘기다 많이 하면은 너무 충분히 넘잖아요. 얘 160이니까. 그러면 120인 얘한테 최대한 많이 때려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201에서 120을 빼주면 81점이니까 뭐 3을 곱한 거니까는 이게 3으로 나누면 몇 점까지 투입이 가능할까요? 27? 27점? 그렇게 되면 얘 201점이 되니까 안 되죠. 그럼 뭐 26점만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6 곱하기 3은 78이니까 198. 얘보다 작죠?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노력 남은 게 몇이었는데? 33.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얘가 이제 들어가는, 해당되는 노력의 값이겠지? 9점. 93, 27 더하면 187. 나머지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최소값 나왔네요. 67. 나는 지금 이 선지를 보지 않고 풀었습니다. 그냥 이 문제의 공식에 따라서 3.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좀 그러시다면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시간 소모가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 소모가 커진다면 애초에 시간 들인 거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 무슨 뭐 피셋 졸라 잘 봤어 하면서 막 부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합격선을 넘고 2차 이제 준비하셔서 그 뜻하시는 이제 원하시는 직렬로에 이제 합격이 하셔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7번. 자, 그 직전에 먹은 떡을 고르라고 하는데 떡 먹고 싶네요. 원 쟁반에 둘레를 쑥 인절미, 송편, 무지개, 팥, 호박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일단 그려주죠. 자, 그럼 이제 쑥이고요. 인절미는 그냥 인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송편, 얘는 무지개, 팥떡, 떡 많기도 하네 그냥. 두 개만 빼지 그냥. 호박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놓여 있다고 했는데 먹는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답니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으로 해서 첫 번째가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쑥부터 시작한다면 1, 2, 3, 4, 5, 6. 그러면 이제 처음 먹는 떡이 호박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떡을 먹고 나면 이제 바로 다음 떡. 이제 쑥이 이제 새로운 이제 차례가 돼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마지막 떡이 이제 한 개 남게 되면 그걸 먹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지막에 송편을 먹는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러면 떡이 1, 2, 3, 4, 5, 6, 6개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는 줄일 수 있어요. 송편. 왜? 마지막에 송편을 먹는데 첫 번째 송편을 먹어버리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송편이 없어요. 선지에. 아시겠죠? 자, 그럼 쑥부터 시작합니다. 자, 말을 안 하고,
먹는 순서대로 말할게요. 여기 이 시작. 이 먹었죠. 그럼 얘부터 시작. 먹네요. 얘부터 시작이죠. 아, 송편. 세 번째 송편을 먹으니까 쑥은 탈락. 인절미.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네 하는데, 이거 금방 세요. 이거 한 2분 30초 안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 둘 지웠나요? 얘 가면 되나요? 아니지. 죄송해요. 쑥 탈락이니까 얘부터. 1, 2. 얘 먹고, 다시. 먹고. 자, 송편 먹어야 되네? 이것도 실렸네. 인절미도 안 되는 거고. 팥. 팥 가볼게요. 팥. 아니다. 순서대로 가자. 헷갈리시죠? 죄송해요. 이거 했으니까 얘는 갈 필요 없고. 무지개떡 가볼게요. 무지개떡부터 먹는다고. 안 되죠. 당연히. 자, 다시. 1, 2, 3, 4, 5, 6. 송편 먹네. 자, 그럼 팥과 호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1. 무지개 먹고. 팥 먹고. 쑥 먹고. 이 엿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에이씨. 자, 볼게요. 이거 이 세 개 남았죠? 1, 2, 3, 4, 5, 6. 호박 먹었죠? 두 개 남았어요. 얘는 마지막에 송편을 먹은 게 아니라 마지막 떡 인절미를 먹기 직전에 그거니까 팥은 아니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뭔가 제가 아까 무지개 할 때 제 숫자를 혹시 잘못 셌나요? 무지개 아까 뭔가 좀 생각이 잠깐 났는데 무지개 할 때 순서를 제가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실수를 했냐면은 풀다가 잠깐 혼동했는데 무지개 떡을 먹는 순서로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을 때 직전에 먹은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자, 호박부터 가보죠. 자, 호박 이제 호박만 보면 되잖아요. 1, 2, 3, 4, 5, 6. 팥 먹고 호박 먹고 인절미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열 시작이죠. 쑥 먹고 이거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무지개떡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편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그 직전에 먹은 떡을 말하는 거니까 무지개떡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혼동되셨을 텐데 사과드립니다. 자, 호박떡의 경우는 안 돼요. 호박떡 했었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호박떡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을 때는 그 직전에 호박떡을 먹는 경우가 안 나오더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갑이 구매하려는 상품인데 두 개의 그 무게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마트에서는 지금 쌀 A, B, C, D를 팔고 있는데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B, C, D 할 때 보통 A가 가장 무거우니까 A, B, C, D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걸 헷갈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의도해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한 거거든요. 무게가 가볍다고. 자, 그럼 이거 반대로 가야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아실 텐데, 자, 얘네들을 두 가지로 조합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몇 개가 나올까요? 6가지가 나옵니다. 자, 1, 2, 3. 뭐냐면, 순서상으로 할게요. A, C, A, B, D, C, D, B. 그 다음에 마지막 C, B. 이렇게 6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순서상을 이제 만드는 건 알겠는데 여기 6가지의 케이스를 줬어요. 무게를 측정했더니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거 연립방정식 쓰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게 54kg이죠. 그럼 뭐와 뭐의 조합이어야만 할까요? A랑 C? 아니죠. A랑 T. 1등, 2등을 더해야 가장 무거운 거니까. 그래서 A 플러스 T가 뭐다? 54다.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다 따질 거야?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A랑 D를 구하면 나머지 B, C는 그냥 자연적으로 딸려오는 거니까 A, D를 이용한 연립방정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얘랑 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C고 얘는 뭐지? D 플러스 G.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A 빼기 D는 뭐의 꼴의 식이 나오니까 우린 이걸 맞춰준 겁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C를 볼게요. 자, 여러분, 얘가 1등과 2등, 3등이에요. 1등과 2등이 더한 값이 54면 1등과 3등이 더한 값은 당연히 2등이 되겠죠. 50kg가 됩니다. 자, DC를 볼게요. 자, 1등과 2등이 1등, 1등과 3등이 2등, 얘가 3등이 되겠죠. 자, 그럼 4등은 무슨 조합이 될까? 당연히 D랑 C의 조합이 되겠죠. 5등은 D랑 P, 꼴등은 C와 P,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다 까먹었네. 1, 2, 3, 4. 네 번째야? 자, 네 번째면 뭘까요? 1, 2, 3, 4. 가벼운 거 44. 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줄게요. A 빼기 D를 만들어야 되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면 되겠다.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니까 소거되잖아. 이 A는 60, A는 30kg, D는 몇 kg? 18kg. 자, 그럼 여기서 D를 했으면 C는 몇 kg? 잠깐만. 이제 A 플러스 C죠? 잘 안 보여가지고. C가 20kg. 자, 그 다음에 D는 뭐야? D 플러스 C가 44 맞나? 맞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잠깐만요. D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얘가 30이니까 24네. 24니까 그 다음에 C는 그럼 뭐가 될까요? C는 20이었고 자, 그럼 마지막 B는 뭐 여기 대입을 해야겠죠. 자, 꼴등을 봅시다. C랑 B가 가장 꼴등이니까 35kg죠. 자, 그러면 C가 20이었으니까 B는 몇 킬로? 10이니까 15kg. 이렇게 4개 나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거를 제거를 해줄게요. 이거랑 이거를 제외해주면 20, 24인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이것도 퀴즈 문제인데 퀴즈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A 궤종 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 자, 일단 봅니다. 정각부터 그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종을 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의 첫 종을 치기 시작해서 그 시간 간격을 주는데 총 7번의 종을 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개종 시기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즉,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A 개종 시기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그러면 1초에 한 번? 11시니까 11시 11초. 1번이네. 이렇게 했으면 틀립니다. 왜 이렇게 쉬워? 하면서. 근데 채점해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쉬운데 틀렸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모멸감,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상황 판단에서 그렇게 쉬운 퀴즈를 주진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퀴즈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진짜 쉬운 퀴즈가 몇 개 있긴 한데. 자, 여러분 6시 정각에 초로 이제 헷갈리니까 초를 써줄게요. 한번 칠게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자, 어쨌든 6번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몇 번을 쳐야 된다? 5번을 친다. 근데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이때다. 6시 6초. 1초부터 6초까지는 몇 초? 몇 초예요? 1, 2, 3, 4, 5초죠. 간격이. 자, 그러면 5초가 아니라 6초잖아. 간격이 5초인 거고. 자,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0초 딱 치고 여기까지 시간을 세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6초가 걸렸습니다. 5번을 치는데. 자, 그럼 뭐가 될까요? 나누면 되죠. 5분의 6, 1.2. 무슨 뜻이냐 봤더니 그 종을 한번 아리를 치는데 1.2초가 소모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11시 정각을 알리려면 일단 11시 0초에 한 번 치죠. 한 번. 나머지 10번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 10을 하면 됩니다. 12초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걸 쳤을 때는 여러분 몇 시였어요? 11시 0초였습니다. 12초 더하면 11시 12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의 양이 많은 사람 중 2위를 골라라 라는 뜻이고, 자, 주무관 가별병전무가 일의 양이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다고 해놓고 그 정보를 이제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뭐 퀴즈 그런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도 볼 수 있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아니지. 이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방정식 개념이니까 중학교 1학년 뭐 교과서 그 뒤에 이제 단어 끝나면은 막 거기서 뭐 캐릭터 그려놓고 이런 데 나올 법한. 자,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풀이법은 이겁니다.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는 게 풀이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누구는 누가 못한 거에 누가 한 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 병만 독보적으로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뭐 X로 두거나 뭐 A로 둔다고 할 때 X로 두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해서, 아, 그럼 얘의 절반이니까 2분의 x가, 그럼 결국 얘가 병이 한 1의 양이니까 2분의 3x가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하게 보려면 얘를 2x로 놓는 거예요. 얘의 절반은 x니까 결국 전체 1의 양은 3x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통일될 겁니다. 왜? 얘를 기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 표현으로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병부터 써줍니다. 일단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야? 3분의 2. 오케이?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을 이제 쓰고 있는 애를 볼게요.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얘가 하지 못한 일은 뭡니까? 이게 둘이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을 못했어. 그러면 그 값은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아, 그럼 얘는 6분의 1이구나. 그럼 병은 나중에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통분을 해줍니다. 6분의 4로. 자, 그럼 값을 또 이용한 친구부터 찾아가 볼까요? 여기 있다. 정은 값이 남겨놓고 있는 일과 동일한 양을 했다. 자, 값이 6분의 1이었으니까 정은 몇? 그렇지, 6분의 5. 자, 또 누가 이제 정을 썼을까요? 을이 썼네. 정이 남겨놓고 있는 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 자, 정은 6분의 5를 했으니까 남겨놓은 일은 6분의 1. 그럼 거기에 2배 하면 6분의 2. 3분의 1이라고 쓰지 맙시다. 나중에 6분의 1로 통일되게 비교를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자, 그럼 6분의 2.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무죠. 을이 남겨놓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 그럼 뭡니까? 무는. 똑같아요. 6분의 2. 왜냐면 얘 남겨놓고 있는 게 6분의 4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2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병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번. 이것도 어찌 보면 퀴즈인데,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과를 이제 살펴보니까 과장님 1명, 주무관님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주무관의 직급은 갑이 가장 높고 갑을 병정 순으로 났대요. 자, A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보상으로 성과점수 30점을 부여받았는데, 과장님은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한, 진짜 참된 과장님이죠. 이런 과장님 보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쉽겠어요. 쉽지 않아. 이런 과장님 어디서 보겠습니까? 문제에서나 보지.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한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서, 야, 이런 합리적인 과장님이 계시다니. 참, 그쵸,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겠죠? 자세히 모르겠네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받았고, 주무관들이 받는 성과는 모두 다르고요. 하나 더 줍니다. 자연수. 당연히 뭐 66.7 뭐 이런 식의 점수가 없다는 거죠. 친절하게 지금 출제자가 성과 점수는 모두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소수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지 말라라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갑. 과장님이 주신 대로는 받아야죠. 하지만 정보단은 제가 높아야 된다. 자, 일단 얘네들 모든 대화를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제가 가장 높은 성과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을이 일단은 가장 1등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 상급자보다는 낮게,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낮게, 정보다는 높게. 자, 그러면 병이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 병. 정은 뭘까요? 정은 그냥 최소 점수 4점. 자, 그럼 여러분 일단 4점 이렇게 확보되고 을과 병이 합쳐서 몇 점이 돼야 된다? 26점. 이 상태로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최대 점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럴 때는 5, 4, 3, 2, 1 순으로 대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만 파악했으면 이거 대입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럼 병을 10점을 줄게요. 그럼 14점이 되니까 얘네 둘이 몇 점이 돼야 돼? 16점. 근데 여러분 16점을 이 병이 갑이 얘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최소 11점이고 최소 12점인데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9점 갈게요. 그러면 최소 10점, 최소 11점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21이지. 맞죠? 그러면 21에 13, 이거 13이잖아. 둘이 더하면. 30 넘어가잖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병이 8점이면 어떻게 돼? 12니까 최소 10점, 최소 9점이 충족을 해야겠죠. 그럼 이거 12에다가 19 더해봐요. 30 초과. 자, 그러면 7점. 7점은 되겠지. 여기가 이제 최대 31이 안 됐으니까 7, 4, 11이니까 여러분 위에서 최소 8점, 최소 9점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17점, 11점이니까 28점이 돼서 점수가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됩니다.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8점이면 여러분 2점 부족하죠. 얘 11점 주면 되잖아. 그러면 11 더하기 11 더하기 8은 19, 7 더하기 4는 11, 둘이 더하면 30점. 되죠? 1번은 볼 필요 있다? 없습니다. 최대 점수를 구하는 건데 6점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2번의 경우 7점의 경우가 성립을 했으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아기돼지 삼형제. 이소부환과 그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잖아요. 뭐 알리바바 그 40명 그 도둑 새끼들 뭐 이런 거, 돼지 삼형제 이런 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해서 벽돌, 나무, 지푸라기 그 다른 한 채씩을 선택하여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집을 지을 때는 이 벽돌만 필요합니다. 근데 나무집은 나무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지대라는 친구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지푸라기 집은 지푸라기랑 제비야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어. 그럼 이제 이거 지지대가 이제 또 재료로 필요하답니다. 그럼 일단 이 세 가지의 형식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자, 지지대는요. 나무집일 때 20, 지푸라기일 때 5만 원. 그래서 이제 그 한 개당 1제곱미터당 필요개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되죠.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돈이니까 15 곱하기 6천 9만 원, 6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집의 2배이고 셋째 집의 3배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 막 잠깐만 첫째 돼지를 잠깐만 A라고 하고 둘째를 B라고 하고 셋째를 C로 한번 해볼까? A는 2배하고 A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여러분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돼지 면적은 둘째의 2배, 셋째의 3배죠. 이거 그냥 곱하세요. 2배 곱하기 3배 하면 뭐가 되죠? 2, 3은 6. 그럼 첫째 돼지 면적은 6이라는 소리입니다. 6제곱미터. 자, 그러면 둘째 2배였다고 하니까 둘째는 몇 제곱? 3제곱미터. 그 다음에 셋째의 3배죠. 그럼 얘 2. 얘 셋이 더해봐요. 11 나오죠? 충족합니다. 최소 공배수 LCM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자, 모두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그러니까 결국 둘째가 많았다라는 건데 보시면 딱 봐도 6제곱미터니까 얘가 좀 더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둘째 돼지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 보겠습니다. 자, 벽돌을 지었을 때 여러분 9, 3, 27이지. 근데 나무집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제곱미터당 6만이니까 18만 원에다가 지지대 비용 20만 원을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나무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38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랑 얘는 벽돌이랑 지푸라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자, 둘째가 38만 원이에요. 만약에 벽돌이 9만 원인데 1제곱미터당 걔가 이 첫째 돼지였다면 6, 9, 54 얘를 넘습니다. 왜? 54만 원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벽, 돌. 얘는 지푸라기.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를 계산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13번 보겠습니다. 저 이런 유형을 이제 보통 상황 제시형,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상황 제시형, 왜냐면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그 갑과 을이 이제 지급받는 보수가 있을 텐데, 차이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보수를, 갑을의 보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보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을 특허 대리인 변리사에게 뭐 했겠죠.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보수는 착수랑 사례의 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원서 내용이 이렇게 산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세부 합산 이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150이든 200이든 뭐든 140으로 보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독립항 1개,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항이 2개일 때부터 한 개에 10만 원 추가되고 뭐 이런 식이고, 명세서가 19면이면 9,000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면당 9,000원이. 자,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이 된 경우 착수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착수금 더블이라는 거죠. 거절일 때는 그냥 착수금만,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갑은 독립항 1개 볼 필요 없죠. 종속항 2개, 얘는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갑의 경우는 7, 명세서 14면 볼 필요 없죠. 도면 3개, 45,000원, 4.5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료가 여러분 120만 원이죠. 얘 11만 5천 원이니까 131만 5천 원이 됩니다. 근데 등록 결정되었죠. 그럼 얘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63만 원. 을의 경우를 볼게요. 자, 독립항 5개. 그럼 4개에 추가된 40만 원. 자, 120 여러분 보십시오. 120에 40 더하면 160이죠.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착수금 140만 원이에요. 사례금 볼까요? 거절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얘네들의 차이는 뭡니까? 123만 원.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1번으로 정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합산금액 140만 원 초과 조건을 놓쳐가지고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립항에 40만 원이 추가되고요. 종속항이 16개죠, 여러분. 곱하기 16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 됩니다. 16 곱하기 3을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48만 원이잖아요. 플러스 16만 원에 5천 원 곱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럼 56만 원이 됩니다. 명세서는 볼까요? 명세서는 50면이니까 30만 곱해주면 27만이 되겠죠. 도면도 12개니까 이것도 암산하셔야 됩니다. 12 곱하기 15는 자료 해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계산 표현입니다. 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쨌든 1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45만 원이고요. 얘네들이 더하면 96만 원이죠. 즉 96과 45만 원을 더하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141만 원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1만에다 120을 더하면 261만 원이죠. 근데 거절 결정되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해서 263에서 260을 빼서 2만 원이다 뭐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4번 볼게요. 상황 근거, 이거 어떻게 보면 퀴즈랑 비슷한 부분인데, 자, 기본 심사 점수에서 감점을 이제 뺀 크게 70점 이상이면 재허가를 내주고요. 60에서 70이면 허가 정지, 60 미만이면 취소를 준다고 합니다. 기본 심사 점수는요 100점 만점인데 얘네들이 모두 25점 만점, 25 곱하기 4니까 100이니까. 자, 여기서도 점수는 자연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 자, 과태료 볼게요. 1회당 2점, 그럼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제재는 3점, 주의는 1.5점, 권고는 0.5점이네요. 이 상태에서 기억 볼게요. 자, A의 라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A는 제어가 받을 수 있냐 묻고 있습니다. 얘 15점이면 이거 합쳐서 몇 점이 되죠? 40, 60, 75점이죠. 자, 그러면 제어가 받으려면 여러분 뭐지? 70점 넘어야 된댔죠. 그럼 얘가 감점이 5점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미 얘네들을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2, 3, 6점이 깎여요. 그럼 얘는 70점 미만이다.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니은. 자,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자, 취소는 뭡니까? 60점 미만으로 가지 말란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B 일단 라의 항목 점수는 몇 점이 되는지 볼게요. 18 곱하기 18 하면 36, 이거 더하면 57점. 자, 감점 이제 계산해 봅니다. 2, 5, 10, 4.5, 1.5니까 1.5 곱하기 3에서 1점, 그럼 15.5가 된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보세요. 뭐냐면 60점 미만이면 허가 취소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뺀 값이 60점이 되려면 얘가 지금 60점에서 3점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더할 건데, 그래, 라 항목이 될 테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준 게 3점이 넘어가려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항목의 점수니까. 무조건 19점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 3.5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19점 이상이 맞다라는 거고, 제곱이면 2, 4부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디귿만 볼게요. 자, C가 가태료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8점이 있었는데요,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37, 55, 78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8점이 원래 빠졌어야 됐어. 그리고 얘네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얘네 때문에 70 미만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 딱 봐도 여기 사이겠네요. 허가 정지. 여기서 10몇 점이 깎이진 않을 거잖아요. 1, 2. 얘는 아예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허가 정지였는데 이게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3점, 3점, 6점 빠지니까 74가 된다고. 아니, 72가 된다고. 그럼 얘는 재허가가 되는 거죠. 즉, 바뀌죠, 결과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5번 보죠. 그 수질 검사 관련된 건데, 그 검사 기준과 빈도, 이제 검사 기준이 있고 빈도가 있는 걸 이제 그 충족하는 경우를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법에 의하면 실시를 하는데 여기 봅시다. 호를 1호 정수장, 2호 수독지, 3호 배수지 이렇게 나뉘고 있고 기준은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상황에 따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장은 제 영영조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A, B, C, D는 매번 기준을 충족했고 2번은 수질 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볼게요. 자, 잔류 염수죠. 2mg/L니까 잔류 염수의 경우 4mg이니까 이건 합격을 했고, 정수장에서 잔류 염수는 매일 1회 이상. 자, 근데 매일 1회니까 A는 좋습니다. 됩니다. 자, 정수장 B에서 질산성 질소는 10mg/L니까 안 되죠. C 볼게요. C는 정수장 일반 세균 100 CFU/ml 이하니까 이거 일단 됐어요. 자, 그럼 이제가 빈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얘는 세균이었죠. 매주 1회 이상을 해줘야 된다네요. 단 일반 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근데 얘는 어차피 일반 세균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 저 부분은 매주 1회 이상인데 여러분 매월이니까 틀렸죠. 그럼 BC가 일단 안 되는 거죠. 제거를 해볼게요. 그럼 1, 3 중에 답이 나올 거고 D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만 살펴보면 돼요. 자, 배수지에서 이제 잔류염소인데 이 수질 기준은 어디든 똑같으니까 잔류염소 일단은 충족을 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빈도를 찾아가 보면 되는데 그 배수지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자, 여러분 이거 피셋에서도 이제 피셋에서 상식이기도 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은 이렇게 나뉘어지죠.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그 말은 1년에 4번 이상. 근데 얘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니까. 자, 여러분 최소 검사가 1년에 4번인데 한 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위배가 될까요? 오히려 반가운 일이죠.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A, D, E 3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경채와 동일한 15문항이었고 이제부터는 7급 공채만의 필세 상황 판단 문제가 들어갑니다. 신용권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요. 법조문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 제시형 문항 같습니다. 자, 법정 민원이 있고요. 민원이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나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 나머지 이제 찾아가면서 봅시다. 선지로.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어떻게 하고 접수 어떻게 하고 이송은 어떻게 되는 경우고 처리 결과는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할 거고 반복, 중복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나와 있고 상황 볼게요. 자, 갑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민원의 신청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갑이 무슨 민원인지 봐야겠죠. 소음, 불편 해결 요구 이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여기 있다. 기타 민원이죠. 자, 민원의 신청. 기타 민원은 바로 나오네.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얘만.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했는데, 자, 민원의 신청. 자,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와 같은. 그럼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민원이 문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만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자, 3번. 갑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씨는 민원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송에 대한 부분으로 가봅시다.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 문서를 지체 없이 즉시 바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송을 해야 된다. 모순됩니다. 법조문과 4번.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결과. 자, 그럼 통지를 보겠습니다. 문서로 이제 통지하는 게 맞는데 단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 신속을 요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갑은 무슨 민원? 기타 민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5번은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을 근거할 때 이제 옳지 않은 거를 좀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상황 제시 문항인데 법조문형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양이 많아 보이죠? 건축물을 하려는 자는 뭐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뭐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럴 때는 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1호나 2호에 취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개의 법조문으로 나뉘고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27 5만 제곱미터. 일단 이 두 개. 을은 15만. 얘는 없네요. 그래서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한대요. 자, 1번 보죠. 갑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 가야겠죠. 건축허가인데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안 넘고 안 넘죠. 그럼 얘는 뭐다? 구청장, 광역시장 아닙니다.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맞아요.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계획이라는 단어를 찾아봐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3번. 비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이 심의를 거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로 가볼게요.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죠. 자, 시도지사랑 장관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은 필요 없습니다.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광역시장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볼게요.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된대요. 자, 을이라고 했죠.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다만 조건에 해당이 돼요. 또는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 이상이라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A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겠죠. 5번이 정답이네요. 주무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 땡땡부 장관은 건축 허가를 받은 자의 을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잠깐만. 5번도 맞는데?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한기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에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잘못 본 게, 이거를 받게 해놓고 얘를 이제 정답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거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땡땡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죠. 그래서 비구청장은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18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자, 정보 공개 심의가 있는데 일단 10명 이내, 10명까지 된다는 소리고 내부와 외부로 나뉩니다. 위원장 1인, 3인, 즉 그냥 머리 아프니까 4인. 이렇게. 얘는 최대 6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고 이제 임기가 나와 있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이 두 번 할 수 있대요. 갱신을. 그럼 최대 6년이죠. 근데 이제 뭐 이건 그 회의 몇 명 이상 이제 찬성 의결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선지에 따라. 1번. 이 바로 나오네요. 외부위원회 최대 임기는 여기 했죠. 6명. 자, 정보 공개 심의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여러분 이거 6명이라는 숫자 줬으면 그냥 6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자, 일단 이거 4명이니까 됐고. 그러면 관련 분야 전문가에서 외부를 이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총 위원수가 6명이었죠. 6명의 3분의 1은 뭐죠, 여러분? 2잖아. 근데 얘는 이상이니까 2명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최소. 그럼 4 더하기 2는 6이니까 가능하죠. 오케이. 자,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이래요. 4명이. 그러면 정보공회는 7명으로 구성될 수 있냐 묻고 있어요. 그럼 얘가 3명이 뭐가 된다? 남자가 된다. 그럼 특정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안 되잖아요. 그쵸? 맞죠? 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얘가 남자가 2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7명이 된다. 가능하다는 소리죠. 4번.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대요. 자,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제적위원회 3분의 2 곱해요. 3분의 16이 되겠죠.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얘는 5.xxx 가겠죠. 이거 이상이 되려면 최소 몇 명? 6명의 찬성이 돼야 된다라는 뭐 뜻이? 아, 잠깐만. 6명이 최소한 나와야 출석해야 회의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3분의 2의 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2, 3명이죠, 여러분. 그럼 4가 되죠. 아, 그러면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니까 3명의 찬성은 불가능하다.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네요. 상황 퀴즈. 자, 분반 허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일반이랑 토론, 영어, 실습.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반과 토론, 영어, 실습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정도 아웃라인만 따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상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접 연도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었다면 강의를 위해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 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이 허용된다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거나 이거에 해당하면 이제 분반이 허용된다는 거잖아. 근데 직전 연도에 강의 평가가 90점이 넘었대요. 그럼 얘의 90%는 뭐죠, 여러분? 90명. 아, 평균이 90명만 넘어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기억. 19, 22 수강 인원이 각각 180이고 얘 일반 강의죠. 그러면 평균이 100명 이상이 되려면 직전 2년이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돼? 합해서 200명이 돼야 돼요, 수강생이. 200명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두 개의 연도 중에서 하나가 120명을 넘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고 자시고 간에 얘는 허용이 안 돼요. 자, 영어 강의 볼까요? 직전 2년 수강 2년 평균이 30명 이상. 그럼 얘 곱하기 하면 60명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 두 개의 연도 중에 하나가 50명 넘거나 50명도 안 넘고 이거 둘이 더해서 60도 안 돼. 근데 50여기니까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2020년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 직전 연도죠. 2021년이니까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90점이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얘 90이면 45명이잖아. 이상이면 되는 거죠. 아, 되는데. 그럼 만약에 강의 평가가 90점이 넘었다면 가능했다는 소리죠. 근데 안 되죠. 허용이 안 됐으니까. 그럼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수강 인원이 20명이고 강의 만족도 평가 92점. 오, 그러면 이제 그 90%만 넘으면 되죠. 이제 실습 강의죠, 여러분. 직전 2년 수강 인원의 평균이 20명이니까 두 개 연도 합이 40이 이상이어야 되는데 90%니까 36명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상. 자, 19년에 20명이었으면 20년에 몇 명이 돼야 된다? 16명이 되어야 된다. 16명이 넘으면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허용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15명을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15명까지 가능하다. 왜? 그럼 둘이 더하면 35가 돼서 얘를 못 넘으니까 분반이 허용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0번 볼게요. 글과 상황을 근거로 그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 일 이제 그 여기 나왔는데 그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제 부합한 걸 고르래요. 볼게요. 일단 이건 이제 상황부터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읽어보고 갈까요? 협의 결과를 뒤늦게 전달받았는데 수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부합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부합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수정안을 난 냈어. 작성을 해서. 근데 갑자기 퇴근했는데 카톡 연락이 와. 막 상사가. 야, 결과 이제 나왔으니까 때려 박아서 내일 아침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아, 주먹으로 한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됐지.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그리고 여기 있다. 신청 조건. 건축물이 없어야. 그럼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하는 거니까. 그럼 가가 이제 포함된 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나와보죠. 다음 거. 관련 정부 사업과의 연기 가능성 평가 비중. 관련 정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 현행 수정. 자, 배점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합합니다. 그럼 나는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라고요. 얘가 나, 다, 마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 봤으니까 다, 라, 마 세 개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다, 라, 마. 즉 얘랑 얘를 보든지 아니면 얘만 보면 되는지 그 차이죠. 일단 볼게요, 그냥.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주최관은 이동해라. 자, 이거 삭제됐고요. 얘 삭제가 되겠죠. 근데 대학 내 주최관 합의 정도는 여기로 이동됐다는 거네. 얘는 없었다가 이제 된 거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다랑 마는 뭐다? 충족이 되고 있다. 그럼 라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좀 이용해서 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21번 보죠. 퀴즈입니다. 어려운 거 이제 나오네요. 21, 22. 이제 끝까지 어려울 거예요. 5문제가 좀 쉽진 않아서. 그 식당을 이제 지금 개업을 했는데 점심 저녁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왔대요. 가불병 3사람이니까 겹치지 않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대화를 보고 여기에 추가를 뭔가를 해서 이 마지막 정의 말에 너희 모두의 말, 이 세 대화를 들어보니까 언제 갔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몇 요일뿐만 아니라 몇 요일 점심을 가거나 몇 요일 저녁에 가거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조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진실을 말하고 이런 조건이 없다면 얘네들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니까 한 번씩 다 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 을의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을보다 갑이 먼저 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을, 갑. 뭐 병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병, 을, 갑이든지, 을, 병, 갑이든지 순서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렇지?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병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병은 점심에 갔다는 소리입니다. 좀 해드려야겠구나. 이렇게만 해드리면 잘 안 보여서. 그럼 병은 점심에만 갔으니까 이거 제거해 줄게요. 자, 을은 나도 다음엔 점심에 갈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 저녁에 갔다는 소리예요? 그 얘는 이제 점심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을은요, 월요일날 갈 수 그러니까 수요일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을의 후기를 보고 갑이 갔는데, 그럼 갑이 어떻게 돼? 목금에 가야 되는데 목금은 없잖아. 그럼 얘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월 또는 화가 같구나라는 걸로 좁혀지게 됩니다. 자, 병 볼게요. 월요일은 개업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대요. 그럼 월요일 안 갔으면 병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만 갔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병에 추가되라 한마디로 여기를 이제 모두가 언제 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대요. 을이 다녀온 다음날 바로 점심을 먹었다면 갑도 일단 점심을 먹었겠죠. 그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는 을이 언제 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을이 월요일날 저녁을 먹었으면 갑이 화요일날 이거 먹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은 이때 가고.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자, 2번. 아, 잠깐만. 1번이 안 된다니? 일단 한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일단 안 되고요. 제가 봐도.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다가 하니까 이걸로는 확정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가야겠구나.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을이 월요일날 만약에 갔으면 갑이 수요일날 갈 수 없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화요일날 가면 갑은 수요일날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병이 못 가요. 병은 화요일, 수요일 무조건 가야 되니까.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도 그날 한 사람만 가야 되니까. 그러면 1번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을이 무조건 이때 갔고요. 확정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점심을 먹었다. 이게 확정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잠깐만. 얘가 지금 병이 말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해설 정정할게요. 갑인 줄 알았습니다.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다 가면 을이 월요일에 갔다면 병은 어디가 되죠? 화요일에 될 수 있고요. 그럼 을이 여기 있으면 병은 수요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을이 여기 가면 이건 이제 충족이 되겠지만 갑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된다? 을이 여기 먹고 병이 여기 가야 된다. 그러면 갑은 수요일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갑은 을의 후기를 보고 갔으니까 성립을 할 것이고 병의 이 문장으로 을 다음날 점심을 먹었으니까 성립을 할 것이고 하지만 갑은 수요일날 점심 저녁을 먹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볼게요. 갑이 먼저 점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줬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은 저녁을 먹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할인을 받고 먼저 갔다 와서 나한테 알려줬다 라는 소리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러면 을은 무조건 월요일날 가야 되고 그 다음날 갑이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병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소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 4, 5로 볼 필요 없이. 네, 이런 경우가 됩니다. 3번은 갑이 우리 중 가장 늦게 갔었구나.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을이 을 거를 보고 갔는데 갑이 마지막에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월요일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것도 보세요. 월, 화, 수 3명이서 나눠서 가려면 무조건 한 사람이 한 요일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월요일날 간 사람이 없으면 화요일, 수요일날 어떻게 3명을 겹치지 않게 보내죠? 왜냐면 그날 하루에 한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점심 저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다들 먼저 다녀왔다고 이것도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 이제 을, 갑이 먼저 다녀왔다면 을, 갑, 병이 되겠죠. 우리는 이 순서만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갑이 언제 갔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을이랑 병은 시간대가 확정이 되지만 갑은 확정이 안 되니까. 22번 보겠습니다. 그 날씨 예보 어플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를 물어보는데 사전 테스트 전략을 이용한대요. 이 시기는 웬만해서 실전에선 건너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첫째 날에 그 두 그룹으로 나누고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둘째 날에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는 그룹을 다시 또 나누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 이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날씨가 일치하지 않는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계속 보낸다고 하니까 일단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사전 테스트 전략대로 20만 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대요. 가지치기를 5번 한다는 소리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5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에 일단은 지금 이게 20만 명이 10만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얘가 2의 5승이 됩니다. 결국 5일째 이 가지가 32개가 되는 건데 이걸 언제 막노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5일간 보냈는데 그 3일 연속 일치할 경우 해당 잠재 사용자는 날씨 예보 앱을 그날 설치한 후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제 설치한 사람들은 3일만 연속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가장 첫 번째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써놨어요. 이 뒤에가 뭐고 자시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555OX나 555X5나 다 여기서 뿌리로 이루어지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또 나뉘고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그러면 3일차 연속으로 되는 이 인원수부터 살펴볼까요? 자, 20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첫째 날이 아닙니다. 여기가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10만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둘째 날이 또 그냥 이거 쓰자. 10만 명이 이렇게 10만 명이 나뉘었어요. 1일차에. 근데 이게 일치하는 사람 당연히 5만 명이 되겠죠. 이게 1일차, 2일차. 여기서 또 나뉘겠죠. 2.5만 명으로. 이게 3일차. 얘는 또 여기서 일치하지 않은 거. 55X, 5X5, 5XX 이런 식으로. 자, 그럼 555는 얼마예요? 25,000명.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지. 또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아니었어. 그리고 2, 3, 4일날 오면 이 5일의 결과가 5나 X가 되겠지. 근데 필요 없잖아. 왜? 4일차에서 인원이 절반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X거나 O나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럼 4일차 이 경우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X였어요. 여기가 됐겠죠. 5, X. 그러니까 1일차니까. 뭐 X에서 5.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연속으로 가야 돼. 5, 또 X면, 그러니까 이제 5면 2.5. 그거의 또 절반이면 5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시작이 10이 아니야. 5야. 그럼 따라서 얘의 절반이 되겠지. 즉, 얘는 뭐다? 12,500이다. 자, 마지막.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이 경우가 있지 않을까? XX555. 이제 1, 2차, 2일차 이제 나가리 됐다가 마지막에 3일 연속으로 내려서 이제 어플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X가 이거였고요. 또 X는 뭐예요? 1일차, 2일차 5만 명. 이제 XX가 됐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돼? 계속 이제 가면 돼요. 2.5, 1.5 뭐 이런 식으로. 2.5, 1.25 이런 식으로. 12,500명 해서. 그래서 결국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뭐가 됐을까요? 6,250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멈추고 충전기 좀 연결하고 왔어요. 다시 가보죠. 이제 1시간 지금 17분 연속으로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웬만해서 좀 컴팩트하게 가고 싶은데, 제 성격상 그건 싫어해서. 자, 일단 다시. 25,000명, 12,500의 경우를 살폈고요. XX555인 경우를 살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좀 깔끔하게 다시 써드릴게요. 10만 명, 10만 명 1일차로 나뉘고 여기 1일차잖아. 이제 5, 5 여기까지만 대충 써놓자고. 얘가 2일차고요. 그러면 XX에서 555가 되려면 5X니까 5X, 5X, 5X니까 XX가 되겠지. 그럼 555는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X. 여기 2.5만 명이잖아. 얘를 또 쪼개면 12,500명. 얘를 또 쪼개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6만 6,25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6,250명. 자, 그러면 얘의 경우는 6,250명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또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5 했다가 X 되고 5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5 X 됐다가 여기서 이제 또 5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6,25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둘이 다 12,500, 25,000, 5만 명이 되더라 해서 정답은 5번이 되었고, 이거를 굳이 고급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푼다면은 이제 뭐 확률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2번을 보고 그걸 확률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보편적인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맞추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거에 좀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해도 시간은 들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 정도면 22번이니까 어느 정도 나머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 볼까 하고 진입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한 4, 5분 투자해서 맞춘다면 나머지는 뭐 결국 찍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만점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그 뭐냐 통계 보니까는 95 평균 넘는 사람이 790 이번에 응시한 분들 몇만 명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되던데 맞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접근하면은 555XX의 경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얘가 일단 5가 나오려면 2분의 1이 돼야 되고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일 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나와야 돼요. 1, 2, 3 모두가. 그럼 이제 2분의 1을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20만 명의 8분의 1은 뭐가 되지? 2만 5천 명. 2만 5천, 25 곱하기 8이 2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5x555는 뭐가 됩니까? 몇 분의 몇이죠? 이제 16분의 1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얘가 중요하진 않고 이 x가 나왔을 때 여기서 연속으로 3개가 되려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2의 4승이니까 16분의 1이 됐었고 x555x 얘도 뭐시 되죠? x가 2분의 1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더해서 하다 보면 그 수치가 나올 것이고 그 수치를 이제 최종 20만 명에 곱하면 5만 명이 나오는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자유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23, 24 연계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일단 아무튼 이거이지 옳은 걸 구하고 이거 뭐 숫자 뭐 계산하는 것 같은데 보죠. 제가 이제 이걸 읽진 않을 거예요. 저도 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여러분도 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1시간 20분 동안 연속으로 말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 이제 이걸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23번 옳은 건데 1번 땡땡부 장관이 요구해서 지자체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 통합 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된다. 이거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러나 땡땡부 장관이 인정해서 주민투표 요구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계산이 좀 포함한 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3번.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의 지자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세모세모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네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몇 프로? 2%. 10만 명의 2%는 얼마예요, 여러분? 200원이에요? 10만 원의 2%는 2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2,000원이죠. 그럼 주민 2,000명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또 이제 실전에서 많이 빈번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5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세모위원회에 건의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말이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무슨 뭐 관계지자체 뭐 이런 거 같고
자, 여기 있네요. 땡땡부 장관은 지방자치단 통합 권고안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 지자체 통합을 건의할 때 지방의 의견을 거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됐고요. 24번 갈게요. 자, 윗글과 상하의 근거로 통합 추진 공동위의 전체 위원수를 좀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6개를 곱하고요. 더하기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광역 또는 도의 수 곱하기 2 플러스 1.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통합 대상은 뭐죠? 이거랑 요거. 많이도 그냥 통합하네. 4개죠? 그럼 일단은 4 곱하기 6 더하기 통합 대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 자, 그럼 이거 도잖아요. 1, 2. 그다음에 또는 도의 수니까 갑을 병도가 있죠. 3개네요. 그럼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거 해주면 뭐가 되죠? 24, 6, 31. 나누기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 왜냐면 통합 추진이 그 전체 연수는 여기 구한 거에다가 관계 지자체 수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그러니까 둘 다 합치란 소리인데, 그럼 뭐지? 1, 2, 3, 4, 7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웃긴 게, 이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 분의 이거잖아요. 나누기니까. 거기다 이거를 곱하면 소가 되니까 그냥 31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문제 치졸하게 낸다. 치졸한 건 아니죠. 이 공식이나 이런 법 조항이 있을 테니까. 이런 드론 문제를 내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7분의 31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4점 몇몇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5로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올리라고. 거기다가 나머지 관계 지자체 수를 곱하죠. 5, 7에 3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야, 이거 동시에 있네. 수거해버리자. 뭐 계산할 필요 없잖아. 31. 4번이네. 이거 굉장한 문제였네요. 진짜 이거 낚시 심하다, 이거. 4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중요한 단서 조항을 좀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야, 이거 낚이신 분들 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25번 보죠. 문제 자체는 단순해 보이는데 단순해 보이는 게 원래 어렵거든요. 행정구역 분류코드는 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 분류코드 처음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지자체 이제 시군구 담당 그 번호더라라는 거예요.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뭐 당연하겠죠. 시군구 순이니까. 마지막 자리는 시주군구가 기초면 0, 자치단체가 아니라면 0이 아닌 임의 숫자. 자, 광역자치단체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맞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대전광역시 서구 이럴 때 이런 서구, 뭐 동구, 부산광역시 뭐 사하구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인데 그 광역이 아닌 거, 천안시, 뭐 전주시 이런 게 있어요. 천안시 그 뭐 무슨 구가 있겠죠.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전주시도 그치, 덕진구, 완산구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 이게 약간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A랑 B가 있는데요. B구의 행정은 첫 4자리는 1003이래요. 이게 5자리. 그러면 그 땡땡시가 광역인지 기초인지 모른대요. 그런 상황에서 A구의 행정구역 분류코드는, 자, 땡땡시가 광역이라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첫 번째 광역 코드라고 했죠? 그럼 A도 당연히 여기는 1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잖아요. 즉 광역자치단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면 거기에 속하는 시군구니까 맞죠? 그러니까 고유한 값이잖아요. 결국 B구랑 A구는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아, 고유값이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니까 얘는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같이 가는데 얘는 B구, A구. 왜냐면 광역자치단체 안에 얘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얘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03이 들어간 걸 제외해 줍니다. 하나밖에 제거가 안 되네. 이 상태에서 이건 제거된다. 왜냐면 얘는 20으로 시작하잖아.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하니까 이 1, 2, 4 중에 답이 나오고 자, 니은 기초자치단체라면 즉 땡땡시가 기초자치단체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A구, B구는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이거 본 거잖아요. 자, 천안은 어디에 속해요? 충청남도. 전주시는 전라북도. 얘네들은 뭐예요? 충남, 전북, 도잖아요. 광역자치단체죠. 그러면 얘를 뭐뭐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땡땡도. 그럼 여러분 얘 광역이고 얘가 기초죠. 이 안에 있는 건 기초다 아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여기 있잖아.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럴 때 A가 뭐가 가능하겠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B의 코드는 1003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기초는 똑같겠죠. 기초 이건 이제 시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광역.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자꾸 실수해서 죄송해요. 설명을 좀 어떻게 해드리면 좀 편할까 연구하다 보면 이게 말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이 상태야. 그러면 얘네들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알려진 게 첫 네 자리가 1003이잖아요. B가. 맞죠? 그럼 얘는 10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땡땡시잖아. 땡땡시가 이제는 광역이 아니라 기초래. 그 얘는 이제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A구, B구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03이 가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 이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잖아. 그럼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일단 다 0이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1003 유지된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라면 기초의 위에 있는 상위 행정구역인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할 것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뭐시였으니까 얘는 뭐뭐도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코드가 고유한 값이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미 1003을 부여받았어.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얘는 뭐뭐도의 행정구역은 분류코드가 10으로 가야겠지. 그리고 A구든 B구든 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땡땡시의 코드가 03이었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3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고 이 뒤에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군은 0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0을 다 쓰지 않았는데 1003이 그대로 간 2번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25번도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1시간 33분 지나고 있는데 이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7907 상황 판단